만약에 말입니다. 우리가 노후를 위해 가입한 연금보험이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파산 위기에 직면한 MZ손해보험회사는 말할 것도 없고 보험업계 1등인 삼성생명의 지급 여력 비율이 크게 떨어진 것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MZ손해보험회사만 하더라도 계약자가 무려 124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보험업계 1등인 삼성생명의 지급 여력 비율은 자회사인 삼성전자 주가가 최근 크게 떨어지면서 지급 비율 자체가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190% 초반으로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등 기업 삼성생명의 미래는 사실 삼성전자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덕분에 지난해 12월 기준으로는요, 삼성생명의 지급 여력 비율이 역대 최저치인 170%대로 떨어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처럼 삼성생명의 지급 여력 비율이 200%를 밑돈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모든 보험 상품은요, 그것이 보장성이든 연금 또는 저축성 보험이든 상관없이 납입 기간은 물론 만기 자체가 아주 긴 초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한국 경제의 장기 불확실성 측면에서 지급 여력 비율, 즉 해당 보험회사의 장기적인 재무 건전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당장의 지급 여력 비율도 중요하지만 10년, 20년, 30년 이후의 보험회사 재정 안정성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요, 대부분의 보험 상품은 만기 자체가 수십 년이고 특히 노후를 책임져야 할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평생을 써야 할 돈이기 때문입니다. 연금보험의 경우에는요, 연금이 개시된 이후부터 중도 인출이나 해약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는 것도 이 보험회사의 장기적인 재무 건전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보험을 포함한 노후 은퇴 자산은 안정성을 바탕으로 수익성은 물론 만약의 경우 환금성까지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노후라는 것이 계속 길어지기 때문에 언제 돈이 필요한, 급전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보험회사의 장기적인 재무 건전성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보험회사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내가 가입한 보험계약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연금보험을 비롯해서 나의 노후자산은 어떤 원칙으로 관리하면 좋을지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재무 건전성입니다. 이것은 지급 여력 비율로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급 여력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보험회사가 오늘도 수많은 보험 상품을 판매인을 통해서 팔고 있죠. 파는 것은 좋은데 나중에 중간에 해약한다든지 만기가 된다든지 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에 그런 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냐라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지급 여력 비율입니다. 그래서 지급 여력 비율이 0%보다 적다, 즉 마이너스다라고 하면 해당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경영 개선 명령이 떨어지고요,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지급 여력 비율이 50%까지다 라고 하면 경영 개선을 해라 라는 요구가 떨어지고 50% 이상 100%까지는 경영 개선을 권고합니다. 자, 이때 권고 기준은 실질적으로 150%다. 그래서 지급 여력 비율이 150% 아래로 떨어지면 일단 경고가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급 여력 비율은 어디에서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아주 쉽습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모바일이나 또 컴퓨터에서 인터넷에서 금융감독원을 검색해 보십시오. 그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가 나오잖아요. 홈페이지가 나오면 위에 메뉴에 금융통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금융통계를 클릭하면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이 나오는데 뭐 생명보험을 클릭하든 손해보험을 클릭하든 하면 지금 그림과 같은
각 보험회사의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지급 여력 비율도 나옵니다. 자, 이 지표를 보시면서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의 지급 여력 비율을 이처럼 쉬우니까 가끔씩 확인해 보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한 좀 괜찮다 생각하는 보험 상품을 많이 파는 보험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보험회사의 지급 여력 비율이 만약에 다른 보험회사보다 높지 않다면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반대로 지급 여력 비율이 다른 보험회사보다 높은 보험회사는 왜 이런 상품을 팔고 있지 않는지도 함께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또한 보장성 보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저축을 겸할 수 있다면서 보험료가 비싼 것보다 보장과 저축을 분리해서 보험료가 저렴한 순수 보장성 보험으로 가입하고 남는 돈은 적금이나 또는 적립식 ETF나 펀드 같은 투자를 통해서 불리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만약에 보험회사가 파산하면 내 돈은 어떻게 될까? 만약에 현재 매각 작업을 진행 중인 MG손해보험을 우선 협상 대상자인 메리츠 화재가 최종 인수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은 그대로 메리츠 화재보험에 이전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는 회사 이름만 바뀌기 때문에 계약자 입장에서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전혀 불이익이 없다라는 뜻이죠. 물론 이것이 잘 못되고 즉 계약 이전 메리츠 화재의 인수가 잘 못된다 하더라도 다른 보험회사로 이전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2002년도에 파산한 리젠트 보험회사의 경우에는요, 모든 보험계약이 계약 조건 변경 없이 그 당시에 5개 보험회사로 나누어서 이전되었습니다. 아무 피해가 없었다는 거죠, 계약자들에게는.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 20년이 지났습니다.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계약 이전을 희망하는 보험회사도 현재로는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과거처럼 계약 이전 절차에 따라서 계약자가 아무 손해 없이 진행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안타깝게도 이 모든 방법이 무산되고 MG손해보험이 청산 또는 파산 절차를 밟게 되면요,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1인당 최대 5천만 원의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금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자에 따라서는 일정 부분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보장성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해지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보험을 새로 가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보장 공백도 초래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연금보험을 비롯한 은퇴 노후를 위한 여러 가지 상품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들의 노후 자산은 어떤 원칙을 가지고 관리해야 할까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안정성, 두 번째는 수익성, 세 번째는 황금성입니다. 안정성은 내 돈이 안전해야겠죠. 또 수익성은 그렇다고 해서 내 돈이 그냥 그대로 있으면 돈 가치가 계속 떨어지면서 결국 내 돈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은 얻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황금성은 노후가 되면 알 수 없죠. 언제 큰 돈이 필요할지. 그때 내 돈이 다 묶여 있다면 예컨대 내가 큰 질병이 생겼는데 큰 돈이 있어야 치료를 하고 내가 내 생명을 살릴 수 있는데 돈이 묶여 있으면 그것도 못하고 큰 일이 날 수 있죠. 그래서 황금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안정성으로 따지면 연금보험, 보험회사에 파는 연금보험만 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체로 연금이 개시되면 금리 연동형 상품들이 많죠. 자, 금리 연동형이고 투자성도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원금은 다 보장이 되죠. 자, 원금이 보장된다는 것도 잘 따져보셔야 돼요. 원금이 나중에 10년, 20년, 30년 원금만 보장된다는 것은 앞서 잠시 말씀드렸듯이 내 돈이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내 돈을 크게 손해보는 거다. 자, 이것은 참고하시고 어쨌든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자, 그런 측면에서는 안정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안정성의 가장 치명적인 위험은
보험회사의 재정 건전성입니다. 만약에 그때 나중에 잘못되면 보험회사가 예컨대 청산이나 파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이 좋지 않으면 내가 가입한 보험 상품이 연금보험이 원금이 보장되면 뭐합니까? 보험회사가 잘못되면 큰일 나는 거죠. 따라서 이 보험회사 재정 안정성에 대한 관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수익성입니다. 자, 수익성은 한마디로 내 돈이 최소한 돈 가치가 떨어지는 이상으로 매년 증가해야 되는 거죠. 돈 가치는 어떻게 떨어집니까? 일반적인 소비자 물가가 아니라 체감 물가. 근데 체감 물가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보다 최소 2배, 3배 이상입니다. 얼핏 저는 5% 이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그렇다면 보험회사 연금보험은 금리 연동 상품이라고 하면 시중금리 정도잖아요. 자, 그것이 장기적으로 돈 가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수익성 측면에서. 자, 그러니까 안정성, 수익성, 황금성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이 세 가지 중에 모두 만족하면 가장 베스트. 모두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적당하게 타협을 해야겠죠. 안정성이 위주냐, 수익성이 위주냐, 황금성이 위주냐. 자, 그런 것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연금이 개시되기 전에 계속 연금보험료를 부었잖아요. 자, 연금이 개시되는데 그때 적립금이 1억 원이라고 쳐요. 그런데 매달 40만 원을 평생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 20년을 계속 받으면 본전이 되겠죠. 그 이상 살면 내 적립금보다 더 많이 받는 경우가 되겠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금 개시되기 전에 적립금이 얼마인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그 돈이 어떻게 불어나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10년, 20년, 30년 후 돈 가치는 예컨대 적립금 1억 원으로 매달 40만 원을 받는데 이것이 뭐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는 40만 원 자체가 돈 가치가 크게 떨어지잖아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 그랬을 때 매달 받는 내 돈은 얼마나 불어나는지, 얼마나 불어나면서 받을 수 있는지를 잘 판단해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연금 지급이 개시될 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결정이 되면, 즉 연금 지급이 개시되면 중도 인출이나 해지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상품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되돌리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금 지급이 개시된다 할 때 정말 꼼꼼하게 잘 따져 보셔야 된다. 자, 그런데 나는 수익성이 내 연금으로 돌려받는 돈이 조금 아쉬워하는 경우는 이제 투자성 상품을 조금 살펴보셔야 되잖아요. 예컨대 연금 개시를 하지 않고 적립금을 그냥 인출해서 다른 투자성 상품을 살펴보셔야 되는데, 자, 투자성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정성을 훼손합니다. 왜? 원금이 보장 안 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투자성 상품을 고민하더라도 투자 위험을 좀 낮춰야겠죠.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가능하면 투자성 상품에 관심을 가지실 때 개별 종목이 아니라 ETF 평균에 투자하는, 그것도 이제 미국은 자본주의의 맏형이니까 미국이 감기 들면 우리는 그냥 독감 들잖아요. 그래서 미국 중심의 평균에 투자하는, 자본주의 평균에 투자하는 ETF에 관심을 가지시라.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다른 투자 상품에 비해서는 안정성을 기할 수 있고, 또 특히 달러 자산이라는 이점도 있는 거죠. 물론 꼭 달러로 투자하지 않고 한국에서 원화, 미국 베이스의 ETF를 한국의 원화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도 많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미국 중심의 ETF뿐만 아니라 채권형 자산도 좀 관심을 가져야 돼. 그래서 주식형 자산 ETF, 그 다음에 채권형 자산 ETF들을 조금 섞어지게 하면 이게 소위 중립형 자산이 되거든요. 자, 그렇게 하면 투자성 상품인데도 위험에 대한 톤을 조금 낮출 수 있다. 자, 그런 측면에서 고려해 볼 수 있겠죠.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투자라고 해서 개별 종목 투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투자의 세계는 엄청 다양합니다. 위험도에 따라서 엄청 다양합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폭넓게 가지시면 나에게 적합한 투자 상품을 구성할 수도 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황금성입니다. 이것은
언제든 돈이 필요할 때 인출할 수 있다 이 뜻인데요. 반대로 인출했다가 쓸 곳이 사라지면 다시 넣을 수도 있다. 그런데 입출금이 자유롭다. 이것이 황금성이다.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예컨대 만약에 연금 지급이 개시되기 전에 적립금이 1억 원이고 그것을 매달 40만 원 정도 평생 지급한다면 연금 지급이 개시된 이후에 중도 인출은 불가능합니다. 대부분.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내 돈을 맡기고 평생 이자만 받고 사는 꼴이 될 수도 있다. 자, 그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이 필요하면 하시되, 자, 그것이 조금 내가 불편하면 다른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도 역시 투자성 상품이 대안이겠죠. 그래서 이 투자성 상품은 언제든 내가 인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투자성 상품은 황금성은 있지만 만약 돈이 필요할 때 내가 찾으려고 하는데 내가 손해보고 있으면 다 그것도 불편하잖아요. 자, 그것들을 변동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 상품은 변동성을 감안해야 한다. 자, 그래서 보면 수많은 투자 상품 여러 가지 등급이 다양하다라고 했죠. 그랬을 때 황금성까지 고려해 본다면 저는 배당형 상품에 관심을 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 배당은 계속 새로운 이자처럼 계속 나오잖아요. 자, 그것들을 쌓아두었다가 필요하면 끄집어 쓸 수도 있거든요. 배당 자체는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배당이니까. 그래서 고배당 ETF 같은 것에 좀 관심을 가지고 그것들을 활용하면 배당을 통해서 수시 황금성이 확보될 수 있다. 저희 바인 투자자문 같은 경우에는 에거팩토리형 이 시리즈 같은 상품에는 연 5% 내지 6% 정도가 매달 계속 이제 배당이 쌓이는 이런 상품들도 있거든요. 찾아보시면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자산들은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높습니다. 투자 상품 가운데 배당을 주는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괜찮은 기업들이다. 그 다음에 채권형 자산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런 등등. 그래서 의외로 이 투자 상품들은 매우 다양하니까 그 속에서 나의 적합한 그런 것들을 찾는 노력은 아무래도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 노후자산 관리 원칙은 첫 번째 안정성, 두 번째 수익성, 세 번째 황금성을 잘 조합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을 최대한 유리하게 하기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형편에 맞춰서 어느 것을 세 가지 요소 가운데 어느 것을 내가 우선적으로 살필 것인지 그런 기준을 정하고 판단하면 수월하게 선택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종합해보면요. 노후에는 세금이나 건보료 등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연금보험은 비과세죠. 자, 그런데 모든 재정관리의 원칙은 많이 벌고 많이 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세금을 아끼려고 돈을 불리지 않는다면 자, 그것은 조금 어폐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익을 너무 양보하지 않는 선에서 절세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노후 자산 가운데 특히 연금보험은 굉장히 수명이 긴 상품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이 매우 중요하다. 자, 그것들을 어떻게 하긴 하는지 우리가 보험 상품 또 보험회사에 대해서 어떤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는 노후자산 관리 원칙이라는 세 가지 안정성, 수익성, 황금성을 바탕으로 나의 노후자산을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좋은지 관리하는 것이 좋은지를 함께 공부해 보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